오늘이 한글날인데 566주년, 566주년.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말을 붙인 건 아니죠. 우리 한글 학자들이 주시경 선생이 아마 한글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학자들이 사후에 최근에 와서 붙인 이름입니다. 원래는 훈민정음이죠. 정확한 그 훈민정음의 창제의 목적은 우리말을 우리 한자로서는 표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을 새로운 글자로서 표기한다. 그 다음에 한자음을 정확하게 표기해가지고 언어 생활을 바로 세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566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한자 전용 시대였어요. 한자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좋다, 나쁘다, 눈, 바람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두라든지 해가지고 편법으로 겨우 표현하는 길이 약간 열려 있었지만, 그러나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토속어, 우리의 고유어를 제대로 표기할 수 있게 되면서 한자, 한글 혼용시대가 열렸지만은 이 한자에 눌려가지고 이 한글은 그냥 은문이라고 해가지고 좀 후박을 받다가 19세기 말에 우리가 개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한글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글 전용 시대가 이제 한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글 한자 혼용 시대가 이제는 한글 전용 시대로 갔어요. 한자 전용도 문제지만 한글 전용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자 한글을 같이 쓰는 이 언어의 정상화가 이게 시급한 일이고 아주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하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30% 되던 우리의 고유어를 제대로 표기를 못했는데 한글 전용으로 가니까 이제는 70%가 되는 한자어를 발음 부호로서만 알게 됨으로써 의미를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음식점 간판을 보면 읽을 수는 있는데 의미를 모릅니다. 지명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읽어도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말은 그게 언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암호 아니면 소리입니다. 한국어가 70%가 암호로 변하고 소리로 변한다. 그런 언어 생활을 수십 년간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사고 체제, 지성, 학문 이런데 중대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중대한 장애가 생겨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대화를 특히 한글 전용만 해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잘 대화가 되지 않아요. 우선 우리가 쓰는 한자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 쓰여진 한글 한자 혼용 책은 도서관에서 외국어로 취급을 합니다. 외국어 책으로 취급을 해요. 대학생들이 못 읽어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안에는 한자를 이해하는 세대와 한자를 모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모르니까 어휘력이 약해집니다. 어휘력이 약해지면 문장 해동력이 약해집니다. 문장 해동력이 약해지면 사고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진위, 그 다음에 선악, 피하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유권자입니다. 투표장으로 가요. 그리고 정치적 선동에 노출돼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30%. 이게 상당 부분은 한글 전용이 만들어 놓은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위기,
기성의 파괴의 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있는 분들이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려고 해요. 헌법 소원입니다. 한글 전용은 헌법 위반이다. 왜냐 하면은 이 관습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에는 국어를 한자와 한글로 표기를 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그런 설명을 안 해도 이것은 한자와 한글 같이 써야 하는 글로 되어 있는데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어기본법을 보면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국어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만 한자를 다른 외국 글자와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국어기본법이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제대로 표기가 되는데 한글로만 표기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어버렸어요. 왜 이 헌법 위반이냐 하면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근데 노무현 정권이 수도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충청도로. 그런데 뭐라고 이름을 걸었느냐 하면은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했어요. 신행정 수도 건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 옮기고 국회 옮기고 대법원 옮기고 행정부서 옮기니까 이거 완전히 수도 이전이에요. 천도예요. 천도라고 하면은 반발이 심할까 싶어가지고 그걸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공약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서울시장 하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그 다음에 몇 사람의 변호사들이 논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은 관습헌법이라는 게 있다. 관습헌법. 헌법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은 누구나 서울은 수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건 헌법사항이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법률만으로는 수도를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천도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노무현 세력이 중단할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무리하게 해가지고 행정부의 반을 지금 세종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큰 낭비일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글자는 한자와 한글로 써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관습헌법 사항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이 한글로만 써야 된다라고 강제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무총리 모든 국무총리 전부 다 역대 교육부 장관 전부 다 생존한 사람 전부 다가 한자 조기 교육을 요구하는데 문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했어요. 교사의 80%, 국민 학부모의 약 70%, 학생들의 약 70%가 한자 조기 교육,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의문 정책은 모든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지 않고 있습니다. 한자 조기 교육 하자고 해가지고 서명받아 놓은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돼요. 200만 명. 이 공약을 내걸면은 200만 명 다 얻지는 못하지만은 상당히 유리할 텐데 아무도 의문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조순 전 부총리가 강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명박 정부가 경제 정책에 실패하더라도 의문 정책 바로 하면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